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익인간 인간 토익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9월 1차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을 해볼까 하는데, 이번 주 시험은 9월 7일이에요 토요일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술 먹고 아차 토익 시험이었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토요일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시험 치러 가셔야 돼요. 시험 신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특강은요, 우리 요즘 계속 시험이 매주 있는 기분이죠. 지난달에 3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그 3번의 시험을 모두 복원했고요. 8월 1차 시험을 복원한 것은 2차 대비 특강에서, 이렇게 8월 3차 시험을 복원한 것은 이렇게 9월 1차 대비 특강에서 여러분들께 재구성한 문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토 특강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기 토익의 최신 경향을 웬만한 토익 강사보다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최신 정기 토익에 연관된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향후 토익 점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얻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2마리, 3마리, 10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러한 특강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완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1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 회사는 시행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항상 동사가 기준점입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을? 소프트웨어를 향상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프트웨어까지로 목적으로 잡는다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빈칸 뒤에 전명구는 괄호가 정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빈칸까지가 복합 명사로 쓰이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A번에 use라는 게 이용하다 라는 타동사도 가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용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ftware use, software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에 using. 이것도 이제 동명사가 가능하죠. 이용하는 것. 혹은 뭐 using 자체적으로도 이용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B번도 명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using이라는 것은 동사를 변형해서 만든, 파생해서 만든 준동사잖아요. 준동사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없을 때, 원래 단어가 없을 때, 그럴 때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use라는 게 원래 명사가 되기 때문에 using도 명사가 되니까 이것도 동명사로서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분사와 형용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고요. 분사도 역시 동사를 파생해서 만든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석적으로 부딪혔을 때 만약에 형용사가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분사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분사라는 것도 동사를 파생해서 만든 형용사인데 원래 형용사가 있어요. 원래 그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동사를 파생해서 형용사, 분사로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네, 원래 의미가 있으면 그 품사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형용사와 분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서 분사가 해석적으로 맞다면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면, 즉 원래 형용사가 해석을 가진다면 분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번은 user, 이용자가 되겠고요. D번은 useful이라는 것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 명사 가능합니다. 명사 가능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of use 이런 식의 전면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useful과 의미적으로 마찬가지 같은 형용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용한 정도로. 그래서 비동사 뒤에 useful도 가능하지만 비동사 뒤에 of use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make use of 이런 것들은 자주 보는 표현이죠. 이용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전기토익에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use caution. 이게 주의라는 거죠. use 이용하다인데 주의를 이용하다. 우리말로 이렇게 조합하면 되게 어색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의하다라는 일종의 콜로케이션이 돼요. 영어권, 미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exercise caut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exercise 역시 마찬가지로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심, 주의를 하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데 use caution 조금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말로서는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 번 붙여주시는 겁니다. use caution 해보세요. 시작. use caution, use caution, use caution. 잘하셨습니다. 자, 102번. hikers들은 appreciate 감사합니다. 혹은 진가를 안다는 동사겠죠. 그 다양한 wildlife 야생 동물의 진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견되는 꾸며주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the trails 길이라는 목적어 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except는 제외하고 있는데 길을 제외하고 redwood 내셔널 파크의 길을 제외하고
B번 길 없이 아니죠. C번 along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long이라는 어근에서 A가 붙었죠. A란 접사는 as 변형이 된 겁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것인데 즉 어느 쪽으로 길게 향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쪽으로 길게 향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long은 무조건 어떠한 물리적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만 쓰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게 아니겠고요. 이렇게 길게 물리적인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long the trace 그 길을 따라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 야생 동물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감사한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진가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along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along의 반대가 이제 across인데요. 크로스라는 게 십자가잖아. 역시 A가 방향성의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렇게 긴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목적어 대상과의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across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로질러서 건너서라고 쓰는 거라면 along은 무언가를 길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during은 무엇 동안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토익에서 except와 without이 이렇게 함께 선택지에 묶여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except와 without 해석적인 결정적인 차이점은 except는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그림이고요. 네, everybody except you. 너 빼고 전원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거고요. 너 빼고 전원 되게 마상인데요. 예문을 앞으로 조금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ithout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두 대상이 별개의 대상이에요. B 없이 A. 네, B 없는 A. 그래서 두 대상이 별개의 대상이라면 without이겠고 전체에서 부분적인 개념을 빼는 거라면 except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캡처하십시오. 필기 안 할 거잖아. 필기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적어도 캡처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캡처 하시라는 거예요. 잘못 눌러서 핸드폰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코 깨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자세로 앉아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누우신 분들 일어나세요. 너한테 말할 거야, 지금 너한테. 찔리지, 너한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어허, 일어나야지. 103번. The local library는 is now provide. 이제 제공합니다. 무엇을? resources. 자원들을 제공하는데요. 까지가 목적이고요. 그것은 accessible. 접근 가능했었습니다. only at major research center. 주요한 research center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자, only라는 게 지금 강조적인 부사죠. 오직 주요한 센터에서만 가능했었던 네, 그러한 자료들을 이젠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위치해볼.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갈 자리가 전혀 아니겠고요. there. 그곳에서. 지금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고까지 일단 문장 성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빈칸은 부사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는 there 그곳에서 아니겠고요. unless는 역시 접속사죠 아니겠습니다. unless 뒤에 PP형 대고 붙으면서 뭐 되지 안 된다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도 아니겠고요. once라는 게 역시 접속사로 주어 동사 절을 받거나 분사 구문으로 PP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once는 부사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한때는 이라는 과거적인 해석도 가능하겠고 한 번이라는 빈도적인 개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과거의 한때는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겠네요. 네, 과거 한때는 오직 주요한 센터에서만 가능했었던 그러한 자료들을 이제는 제공합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once가 접속사랑 부사가 다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개 용법을 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잘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once뿐만이 아니라 beside가 그런 류의 문제를 잘 만듭니다. 얘는 부사일 때 게다가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전치사일 때 뭐뭐 이외에도 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besides가 있을 때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두 가지 용법을 모두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쓰는 게 뭐가 있냐면 over이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 이상 아니면 무엇 동안에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숫자 앞에서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숫자 앞에서 무엇 이상이라는 부사적인 개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 4개를 전치사 4개로 구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over를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그 두 개의 품사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다방면으로 문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4번. The airlines의 policy는 명사입니다. 무엇을? 대절을 tickets purchased under a special fare 특별 가격 아래로 구매됐었던 티켓들이요. not 빈칸한다는 것을 다른 승객들에게 자 빈칸은 비동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나 뭐 분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일단 이번에 transfer 전송하다 동사로 보더라도 안 되겠고 명사로 보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transferable A번이 이제 전송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전송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B번은 전송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전송하지 않습니다. C번은 전송되는, 다른 승객들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해석상 A번을 절대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른 승객들에게 절대 전송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칙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 본인이 해석하기에 뭐 B번이라든지 C번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A번이 되는 거 알겠는데 B번이나 C번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A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왜? A번은 그냥 형용사잖아. 그냥 형용사 해석이 완벽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분사 해석을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형용사가 만약에 안 될 때, 네, 그럴 때는 분사도 될 수 있겠지만 형용사 해석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찍고 go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105번. 더 빈칸의 response는 to the charity drive의 응답은요. resulted in, 이게 동사겠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donations. 기부금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far exceeding expectations. 이 예상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기부금이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빈칸한 response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overwhelm 자체가 이제 압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받는 명사가 응답이니까 응답이 압도를 당한 게 아니고요. 압도적인 응답이겠죠. 응답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응답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게 이제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지 수식받는 대상이 응답 자체가 압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분사 문제는 수식받는 명사가 해석상 기준점입니다. 걔가 동작을 하는 거라면 ing겠고요. 걔가 동작을 받는 거라면 pp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압도적인, 우리를 압도하는 압도적인 응답이라는 게 맞겠습니다. B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6번 가겠습니다. The University의 Research 부서는요, has 빈칸했습니다. 동사겠죠? PP 형태로서 현재 완료. 능동태네요. 근데 오른쪽에 to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지금 전명구가 나왔다? 그러면 자동사라는 거죠. 자동사 중에서 to를 취하는 자동사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동사라는 것은 용법과 함께 암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도 오른쪽 용법과, 명사 문제도 오른쪽 용법과, 동사 문제도 오른쪽 용법과 함께 정리하셔야지만 딱딱 문제에서 나왔을 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 단축의 꿈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원, 시간 단축의 꿈, 그걸 이루어주는 게 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즉 4개 중에서 C번의 commit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be committed to라고 해서 어디에 헌신하는, 전념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하잖아요. 근데 commit 자체는 자동사로서 어디에 전념하다라는 그런 용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has committed, 전념했습니다. 어디에? Advancing Innovative Studies, 혁신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전념했습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헌신 전념의 DDS라고 하면 be dedicated, be devoted, be committed 라고 해서 뒤에 to를 이렇게 취하죠. 동명사라든지 명사 목적을 취하겠죠. 하지만 commit라는 것은 자동사적으로 그냥 to를 취하면서 어디에 전념하다라고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A번 첨부했습니다. 부착했습니다. 아니고요. B번 expand, 확대했습니다도 역시 해석상 어색합니다. D번 concern, 뭐 걱정을 끼쳤다는 것도 역시 어색하겠습니다. 자, 107번 The queue at the ticket counter. 줄이죠. 티켓 카운터의 줄은 can be 빈칸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30 minutes long 이란 것까지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까지겠네요. 네, 그래서 please arrive with extra time. 추가적인 시간과 함께 도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빈칸에 이 30분이라는 숫자 왼쪽에 부사죠, 여러분들. 숫자 왼쪽에 부사가 있을 때는 그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oughly겠죠. 이게 대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roughly 거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숫자가 이제 정제되지 않은 거칠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roughly 30 minutes long. 대략적으로 30분 정도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뭐 about around 대략적으로 아니면 뭐 nearly라든지 almost 거의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roughly라든지 이런 식의 부사들이 숫자 왼쪽에서 대략적으로 거의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입니다. 함께 정리하시고요. 108번 On external expert는 분석했습니다. 저 무엇을? Tech course의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find가 오형식일 때 생각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그것이 목적어입니다. 지금은 가목적어가 아니죠. 왼쪽에 나올 수 없던 문맥적인 소재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그대로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빈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칸은 그러면 그 분석이라는 대상을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intellectual, 굉장히 지적인 아니겠고요. 이번에 avoidable 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을 만한, 피할 수 있는도 아니겠고요. C번에 reliable, 이게 이제 믿을 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D번에 relieved라는 것은 안도한이라는 거예요. I am relieved. 이런 식으로 사람 명사를 꾸며주면서 난 참 이제 정말 다행이야. 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네, 이렇게 지금 약간 살짝 감정 연기 보여드릴 뻔했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참았습니다. 정말 연기자를 아무도 안 시켜주겠죠. 네, 그래서 C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iable 믿을 만한, dependable 역시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depend on이라든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동사적으로서 rely on 이게 어디에 의존하다는 동사가 되겠고요. 형용사적으로 쓰면 이제 be depend don't on이라든지 be rely on o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반면에 reliable, dependable 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이라는 그런 다른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자, 109번 Despite the age of the laboratory equipment.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겠습니다. 그 실험실 장비의 연령, 나이에도 불구하고 it is in reliable working 빈칸. 그것은 또 나오네요. 믿을 만한 작동 빈칸하에 있습니다. 자, 빈칸은 지금 마지막에 목적어죠. 전자부터 괄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ditioner라는 것은 린스 여러분들 샴푸랑 린스는 그냥 헹구다는 동사가 되겠고요. conditioner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어입니다. 우리가 린스를 뜻하는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가셔가지고 혹시 샴푸 린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앞으로 안 됩니다. 네, 저기 혹시 샴푸 앤 컨디셔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고객님 정확한 용어를 알고 계시네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샴푸 린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네, 무시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working condition이라는 게 명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믿을 만한 작동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110번. Sun wave energy는 grants, 수여합니다. 무엇을? 할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For early bill payments. 이렇게 조기에 이른 bill payments. 조기에 이른 지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rebates. 환불이라든지 할인 등을 말하는 건데 다음 달에 스테이트먼트 명세서에 있는 환불, 할인 같은 것도 역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은 두 개의 소재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for early bill payments and rebates. 이럴 등의 접속사 and 같은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무엇을 추가하는 in addition to라든지 besides라든지 플러스라든지 플러스 rebate. 플러스 역시 전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달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나왔어요. 얘는 A에서 B를 빼는 거고요. 플러스는 반대로 A에서 B를 더하는 거죠, 여러분들. 둘 다 전치사가 가능한데 한 가지 좀 특이한 특징은 문두에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언가가 있을 때 거기에서 빼거나 무언가가 있을 때 거기에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두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1번입니다. 앤더슨 코퍼레이션은 will refund, 환불해 줄 것입니다. 무엇을? travel, 빈칸을.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겠네요. travel expenses, 출장 경비를 말하는 거죠. A번은 그냥 가격을 뜻하는 거고요. 출장, 비용, 경비를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떠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attending the conference in Chicago. 시카고 지역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출장 경비를 환불해 줄 것입니다. 네, 그래요. 시카고. 네. 자, 111번. Advanced, 이 고급의 photography workshops, 사진술 워크숍은요 가능합니다. 자, 누구에게? 빈칸에게. 어떤 빈칸이죠? 마스터했었던 무엇을? 기본적인 기술들을 마스터했었던 빈칸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빈칸은 그럼 목적어 대상으로서 후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too many. 자, many라든지 여러분들 several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도 되지만 복수명사 꾸며주는 이런 식으로 of the 복수명사 함께 쓰이는 대명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명사도 가능하다라는 개념 자체를 역시 지난달에도 한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들. several 이게 이제 주어 자리에 나왔었던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many who, 물론 many who라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who 뒤에 동사가 단수죠. 단수기 때문에 빈칸에는 단수 형태의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those도 안 되겠고요. 얘도 복수 명사를 받는 거죠. 만약에 who have였었으면 does가 정답이 됐겠지만 지금은 단수기 때문에 anyon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라도.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번에 똑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 번 저희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네,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이것도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available. 이 형용사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사물과 사람을 모두 꾸밀 수가 있는데 사물을 꾸밀 때는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람을 꾸밀 때는 시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이 둘 다 가능하고요. 반면에 possible이라는 것도 역시 가능한 이런 형용사인데 얘는 이제 앞으로 발생이 가능하다. 발생이 가능한 이런 느낌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re you possible tomorrow? 너 내일 시간 가능해? 이걸 여러분들이 Are you possible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Are you available tomorrow? 이렇게 하셔야지만 데이트 신청을 상대방이 받을 겁니다. 근데 Are you possible tomorrow? 호감이 있다가도 정뚝떨어요. 뭐라고요? possible을 쓰셨다고요? 바로 정뚝떨어요. Are you available tomorrow? 이런 식으로 써. 아니 possible 쓸 거면 너가 발생 가능 이게 아니고요. 뭐 is it possible 이런 식으로. Is it possible to meet 이런 식으로 써. 네, it이라는 가주어를 써가지고 투부정사 진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것이 가능해?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만나는 것이라는 동작 자체가 주어기 때문에 혹시 내일 나를 만나는 게 가능하실까요?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사람 사물에 붙이는 거고요. possible은 발생이 가능한 겁니다. 자, 113번. The city council will draft. 초안 작성할 것입니다. new ordinance라는 것은 새로운 조례를 말하는 거겠죠. ordinance 말 그대로 order 이게 이제 질서, 순서라는 거잖아. 그래서 ordinance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질서, 순서를 이렇게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중구난방으로 살 수 없잖아.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순서를 만드는 거죠. ordinance, 법령, 조례. 괜찮죠? 암기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because neither. 자, neither이 neither A nor B 바로 받는 상관 접속사의 짝이죠. 그래서 enforcement 그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penalties of the current law 현재 법의 벌금 같은 것들이 sufficient 둘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도가 되는 양자 부정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either는 or를 취한다라든지 both는 and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짝 맞추기는 기본적인데 근데 이제 또 가끔씩 이렇게 neither A nor B를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암기하신 분들은 neither과 nor은 반드시 함께만 써야 돼. 이렇게 잘못된 오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neither는 그냥 둘 중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단어로서 neither of the two 복수명사 이렇게 두 개 명사들 중 어떤 것도 아니다. 이렇게 둘 중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양자 부정의 해석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땐 단독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들과 함께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앞문장이 부정어일 때 not이 포함된 nor 자체가 등접속사로서 이게 이제 not과 or이 합쳐진 등접속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정의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도치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뭐도 아니다. 앞문장이 부정형일 때 뒷문장을 도치시키면서 무엇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등접속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either과 nor은 무조건 함께만 쓰이는 조합이 아니라 neither도 자체적인 용법, nor도 자체적인 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14번. Gym membership은 갱신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갱신이 될 것이다. 자동사네요. renew 자체가 이제 목적어를 가진다면 목적어를 갱신하다. 목적어 없다면 주어 자체가 갱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년 갱신이 될 것입니다. unless 자, 우리 unless라는 게 뭐뭐 하지 않는다면 조건의 접속사인데 조건절은 주어 동사 절을 받는 기본 형태에서 능동의 ing로서는 좀처럼 축약하지 않습니다. PP 형태로 축약은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조건절은 PP 형태. unless라든지 if라든지 once까지 포함시킬게요. once도 ing랑은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래서 once PP, if PP, unless PP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ing랑은 어색하다. 그래서 unless 보자마자 바로 뒤에 주어가 없이 빈칸이 나온다? 네, 그러면 동사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PP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Unless cancelled by the member. 멤버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unless와 잘 어울리는 부사가 바로 otherwise예요. 지금은 없는데 otherwise가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선 달리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nless otherwise.
unless otherwise라는 것은 달리 뭐뭐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달리 뭐뭐 되지 않는다면. 달리 멤버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붙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Increased vehicle flow during peak hours. 이 성수기 기간 동안, 이 바쁜 rush hour 기간 동안에 자동차 흐름의 증가된 자동차 교통 흐름은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잠재적인 빈칸을 in community 통근에 있어가지고 in 자체가 이제 분야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통근에 있어서 통근이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able objective 목표 잠재적인 목표. 자, B번 통근이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네, 통근에 있어서 slow down 지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C번 통근에 있어서 갈등. 통근에 있어서의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뭐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렇게 둘의 대상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의미적인 갈등, 의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것인데 통근에 있어서 갈등이라고는 쓰지 않죠. 통근에 있어서 slow down 지체라고는 쓸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지난주 시험에서는 실제로 slowness라는 명사가 출제됐었습니다. 제가 살짝 변형을 했었겠고요. 시스템스는 아무도 안 골랐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달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특강을 다 함께 즐기셨습니다. 네, 제가 좀처럼 뭐 좋아요, 구독을 누르라고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저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안 누르더라고. 여러분들 특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특강도 잘근잘근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9일부터 3주 집중 빡공반이 또 개강하거든요. 3주 동안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직접 상담하시면 제가 상담 혜택도 드리니까요. 아마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 공부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들, 혼자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카톡 예능 토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 잘 치고 오십시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 문제도 완벽하게 복원해서 다음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죠. 네, 고생했어요. 잘 치고 오세요. 화이팅!